반갑습니다. 칼리타스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지금 이번 한 주간은 트럼프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우리나라 국장도 그렇고, 반도체 주식들, 나스닥, 전부 다 뭐 좀 죽쓰고 있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도 역대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다소 좀 가격 조정이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고평가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빅테크가 끝이다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사실 IP 기업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만 해도 지금 이거 SMH ETF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MH ETF인데, SMH라고 하면은 세미컨덕터, 이제 반도체 종목들 25개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ETF고요. 엔비디아, TSMC, ASML, ARM 이런 업체들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지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음봉 캔들을 보였는 거고, 어제 너무 낙폭과대가 심했다 보니까 갭 상승으로 시작해가지고 61선 근처까지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서 좀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캔들 종가에서 종가보다 조금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상승의 가능성이 한 52% 정도 되고, 하락 가능성이 한 48%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61선까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이제 이평선에 기준을 두는 사람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하튼 간에 저는 이제 61선 터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일단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 알아야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트럼프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죠. 11월 달에 대선인데 벌써부터 당선 확실시되니까 자기가 뭐 대선 당선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마치 당선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죠. 여하튼 간에 트럼프 자체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지금 7월, 9월, 11월 이렇게 인하를 해주는 게 우리나라 국장의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뭐, 인하를 해도 7월, 9월 인하를 하면은, 만약에 하면은 좀 상승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것인데,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선이 되면은 그 인하한 것이 무색하게 다시 고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관세가 부과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럼 다시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금리 인하랑 금리 인상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오리무중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보시다시피 지금 TSMC의 실제 2분기 매출이 6,700억 정도인데, 이것도 상회했고, 이제 이때도 컨센보다 상회했고, 지난해 2분기, 이제 3분기죠. 미국은 3분기에는 2분기에 비교해서 매출액이 32%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걸 봤을 때 AI 반도체 시장이, 뭐 그냥 녹슬지 않았구나. 아직까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엔비디아도 지난번 2분기에 영업이익이 440% 성장했었고, ASML은 뭐 그냥 차치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AI 반도체 만들기 위한 필수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ASML 장비가 없으면은 AI 반도체 칩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좀 실적이 크게 상승해 줬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뭐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거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SML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24년 3분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3분기부터 AI 반도체랑 HBM3E랑 ESSD랑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수출액이 지금 최고치 갱신했다고 하지만 3분기부터 훨씬 많이 증가할 겁니다. HBM3E가 가격이 얼만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들어가면은 엔비디아에 공급되면은 정말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출에 계속해서 갱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3분기, 4분기부터 캐펙스 회복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뭐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자면은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와중에 이렇게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죠. 근데 불황이 23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불황이 23년이고 이때 감산하면서 장비도 안 사고 설비 투자도 안 했으니까 ASML의 실적이 나빴던 것이고 이제 회복 기간이죠. 회복기 이게 24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호황까지 저는 25에서 26년까지 좀 호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27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침체하는 게 말이죠. 그래서 호황까지 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매출액도 급증을 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이제 40% 정도 올랐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2배 정도 오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액 증가될 것이고 여하튼 간에 그 금리가 사실 고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환율 고환율이죠.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 수출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점이 좀 있습니다. 환차익 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클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캐펙스 회복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분기, 4분기라면은 이 캐펙스가 이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캐펙스 할 때 장비주가 올라갑니다.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맨 처음에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비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IP주 전공정에서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IP죠. IP 설계 업체가 이제 두 번째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부터죠.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은 뭐 파운드리, 뭐 후공정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IP주에 좀 집중해봐야 된다. IP주 어떻죠? 지금 가온칩스, 뭐 텔립칩스, 퀄리터스 반도체 대부분이 23년도 이렇게 올랐었죠. 올랐던 게 지금 다 반납됐었죠.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호황이 미리 반영이 된 겁니다. 미리 반영되다 보니까 거품 같고 구름 같은 거죠. 그래서 꺼진 거죠. 꺼졌는데 반도체 업황이 꺼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서야 좀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면은 이게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퀄리터스 반도체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좀 개파락이 나왔었고 권리락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떨어질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여하튼 간에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파운드리 포럼에서 협업을 다졌죠. 그러면은 지금 밴드 하한선 이 위치에 있고 또 바닥도 좀 다지고 있고 이 수급이 좀 쏠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뉴스 계속해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IP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상으로 전공정 지금 주목해봐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장비주들 지난주에 많이 올라서 2880까지 코스피 올려놨잖아요. 코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그 장비주들 지금 끝이 아닙니다. 장비주들도 좀 주목해봐야 되고 장비주들과 IP주들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갈 차례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뭐 믿고 투자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취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로 발표할게요.